네, 강프로입니다.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5% 상승해서 30만 4,500원에 끝났습니다.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마감한 시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세가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리고 하이닉스가 움직이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은 왜 올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은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된다. 자, 그리고 7월 달에는 약간 뭔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에 호재가 더 많았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비교해서 볼게요. 하이닉스가 많이 하락했었던 여기 7월 17일 날의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장기평선을 돌파해서 반등을 했죠.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HBM의 가장 큰 수혜를 입었었던 건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하이닉스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23년도 이후 그리고 24년도의 실적을 보면 오히려 하이닉스만 실적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부각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죠. HBM에 대한, 즉 AI 매출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이건 그동안은 엔비디아에서만 처리가 가능했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은 엔비디아 퀄테스트조차도 통과를 못하고 있었죠. 자, 근데 그런 상황들이 여기 딱 7월 달을 지나면서 바뀐 겁니다. 엔비디아에서는 계속해서 HBM에 대한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상승폭이나, 그리고 23년도부터 강하게 움직였었던 이 구간을 보면 삼성전자의 상승폭, 아무리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사이즈가 작다고 해도, 물론 1등, 2등이지만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았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높은 만큼 변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하이닉스의 변동폭은 거의 한 3배 정도가 나왔었는데 삼성전자의 변동폭은 사실상 100%도 올라가지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하이닉스의 주가가 다 올라가고 빠지고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았었을 때란 말이죠.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변동성이 더 컸었던 이유, 즉 상승할 때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이유, 그건 하이닉스만 HBM에 대한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한국에서 AI 하드웨어 기업이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건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느냐? 자, 7월 달을 지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는 두 가지 악재가 있었어요. 첫 번째,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부재, 그리고 두 번째, HBM, 즉 메모리 반도체까지 못 만드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적은 하이닉스가 뒤집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7월 11일까지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어떤 부분들이 발생한 겁니까? 여기 보면 떨어졌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면서 파운드리에 대한 수주 플러스 HBM에 대한 엔비디아에서부터 HBM 퀄테스트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무슨 비교가 있었느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동안은 하이닉스만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퀄테스트에 통과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됐죠. 왜 그럴까요?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단독으로 받아오던 것을 이제 가격 협상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이닉스가 지금 얻고 있었던 실적에 대한 마진을 보면, 그렇죠?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HBM에 대한 실적. 마진율이 몇 프로예요? 35%. 25년 예상시 몇 프로예요? 42%. 이렇게 된다고요. 40%대 마진을 엔비디아로부터 받아냅니다. 엄청난 거죠. 한국에서 2등 기업에 대한 마진이 40%가 넘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 마진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어디서 발생을 해요?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이닉스 쪽에 가격 협상 딜을 걸겠죠. 성능은 하이닉스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HBM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었고, 그리고 그동안은 하이닉스와 협업 관계를 유지를 했었던 거죠. 오죽했으면 23년도에는 하이닉스의 자금이 부족했었습니다. 22년도 그리고 21년도 그리고 금리 인상 기간을 거쳐오면서 실적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약간의 자금 압박이 있었어요. 계속된 투자가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엔비디아가 오죽했으면, 그쵸? 매출 채권 같은 개념으로 해서 하이닉스 쪽에 1조 원이라는 돈을 그냥 현금으로 꽂아줬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있었어요. 23년도에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발생해요? 당연히 마진이 꺾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게 7월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왜 상황이 바뀌었느냐? 자, 잘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보세요. 브로드컴, 오픈 AI, AI 칩 협력, 삼성, SK, HBM 공급처가 넓어진다. 자, 기존에는 GPU에 대한 생산 자체를 사실상 두 군데서 했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붙었죠. 브로드컴입니다. 물론 이 세 기업의 모든 칩셋은 TSMC에서 생산을 하죠. 근데 여기서 테슬라에서 만든 AI 칩이 이번에 삼성전자로 넘어와서 삼성전자에 호적거리가 생겼고 7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잘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서 HBM까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하이닉스에는 좋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파이가 커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이닉스의 HBM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이에요.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진다. 원래부터 컸었는데 그것보다 더 커진다. 그리고 학습뿐 아니라 AI에는 두 단계가 있거든요. 학습이 있고 추론이 있습니다. 학습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겠지만 추론 시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학습에 대한 성능치는 추론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되지만 추론에 대한 부분은 지속 가능한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즉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을 지을 때 학습에 대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추론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나눠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HBM에 대한 수요 자체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주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리고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여기서 수급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외국인이 매수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 지우고 하이닉스만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종목별 투자자. 수급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누군가 매수해줘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군가 매도를 해야 주가가 떨어지겠죠.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왜 외국인은 또는 기관은 즉 세력들은 매수를 하고 있을까? 답을 말씀드릴게요.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을 때만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또는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매수 구간을 잡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누군가 개인, 외국인, 기관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설령 여기 수급상 주체가 잡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건 선반영되고 그리고 선반영에 대한 과정은 불특정 다수의 매수세가 몰리면서예요. 무슨 얘기냐?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떻습니까? 23년도에 AI 붐이 일기 시작했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7만 원부터 상승세를 만들어서 23년도 한 해에만 여기 14만 원 정도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24년도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고가는 2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달 정도, 1년 가까운 조정 구간을 봤죠. 근데 이때 당시에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23년도에 100% 올라갔고 24년도에는 고가 찍고 빠지고 횡보 구간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연초와 연말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변화 요인이 없습니다. 근데 실적이 실제 좋아지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선반영되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린 거고 이 내용을 수급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그게 아니라 가격을 보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언제부터 하이닉스가 시세 구간이 빨라지기 시작했는지 그건 신고가 구간부터다. 그렇죠? 신고가를 만들어 주고 나서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나서 한 두세 달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세 구간이 강하게 진행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부터 뭐가 나왔어요? 당연히 조정 구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조정은 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신고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렇죠? 오픈 AI, AI 칩 협력, 삼성과 SK HBM 공급처 넓어진다.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원래 HBM은 없었던 기술이 아닙니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사용하지 않았죠.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왜 그랬을까요?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비싸더라도 써야 됩니다. 고객사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시장이 계속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약간의 반등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약간 하이닉스가 뒤처지는, 왜? 엔비디아 쪽에서 당연히 마진을 압박해 들어올 것이 뻔하니까. 근데 지금은 다시 시장 규모가 커졌다는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저울질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긴 겁니다. 이러면서 하이닉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었던 종목 있죠. 한미반도체. 뭐 다들 아시겠죠? 하이닉스를 매매하는 사람들이라면 보세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3배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23년도 초반부터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20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다들 아시죠? TC 본딩 장비에 대한 부분.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보다 좋다 이게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즉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고 이익률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잘 돼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잘 되고 있는 상황, 즉 너무 잘 되니까 이쪽에 대한 밸류에이션 수치가 높아진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선반영되어 있다.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더 좋아졌습니다. 마진율도 보세요. 더 높아요. 24년도에는 45%, 25년도에는 48%입니다. 한미반도체 매출 비중에서 90%는 하이닉스에서 나와요. 그럼 이 마진을 준 게 어디예요? 하이닉스라는 거죠.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렇죠? 한미반도체까지 움직이고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다시 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신고가를 만든다는 건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거고,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으면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조정은 끝이 났고요. 반등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됐고, 그 매수 구간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소통방에서는 제가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매일매일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주도주들에 대한 부분, 즉 하이닉스와 그리고 관련주들,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조선주도 강하죠. 하나오션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거 최근에 엄청 강했죠.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것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9월 10일 날 장 마감한 이후에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소통방에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돈 안 받고 무료로 진행하는 거예요. 구독자들을 위해서. 자, 내용 봅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 삼성전자 1.5%, 하이닉스 5% 급등, 그리고 반도체 섹터 모두 급등했다. 삼성전자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을 때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었던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들, 그쵸? 원익홀딩스와 두산테스나 같은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원전에 대한 부분 있죠. 두산에너빌리티도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정확하게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매매 구간을 잡았는지. 두산에너빌리티, 자, 정확하게 저는 싸게 잡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없죠. 당연히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았고 쭉 올라가서 수익 실현한 수치를 보면 어때요? 117%. 언제입니까? 8월 19일이에요. 언제 샀어요? 신고가에. 그쵸? 밑에 내려보면 분할 매도가 된 거고, 151% 7월 28일. 쭉 내려보면 188% 7월 1일. 이렇게 수익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보시면 주도주에 대한 파악을 계속한다는 거죠. 주도 sek터, 조선, 원전, 바이오, 반도체, 방산, 이 안에서 한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주도주에 넣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9월 9일 날에도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플러스 방산. 매일매일 바뀌지만 주도주의 기준은 신고가, 즉 선반영 초입 구간에 있다는 점. 하이닉스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34%. 언제 매매했나요? 반등을 확인하고, 그쵸? 싸게 살라고 노력조차 하지 않죠. 그리고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습니까? 수익 구간 34%. 이렇게 터진다. 그러면 지금 다시 반등을 확인했고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당연히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죠. 그 매수 구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여기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방금 보셨죠? 매수, 매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런 결과 34%. 그리고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하락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이수 페타시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얼마? 76%. 이렇게 터진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탄탄하게 버텨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까지 치고 간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있죠.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범위가 확대된다.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 그리고 거기에 시장은 베팅하고 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결과는 똑같지만 왜 사는지에 따라서 내가 고를 수 있는 종목 범위가 확 달라지기 때문이고, 그 모든 내용 실시간 타점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조건 가격 보라 그랬죠. 그럼 이 가격을 보는 이론적인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건 여기 하이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잡을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SK 하이닉스라고 또는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항상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조정 없이 그냥 가면 얼마나 좋아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계속 흔들면서 가죠. 이 부분을 모두 이겨내고 내가 이런 식으로 70%대 이상씩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봐야 됩니다. 하이닉스도 봤고, 그리고 뭐 이수페타시스처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봤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 AI 관련된 종목군들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종목군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최근에 굉장히 강하죠. 올해 들어서 그렇죠. 꾸준하게 강한 시세를 냈습니다. 근데 8월 11일 날 33%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이때입니다. 어때요? 이것도 확인하고 매매했죠. 이거 뭐예요? 신고가잖아요. 1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매수 구간을 잡았고, 그리고 돌파하면서 시세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1월 달에도 57%의 수익 구간이 나왔다는 점. 그쵸? 이 모든 내용들은 실시간 타점으로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하이닉스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 그쵸? 주도주 중에서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